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13% 수익률과 2억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153% 수익률과 91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49% 수익률과 6,100만원 수익까지 총 3억 3천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미국 주식은 금요일날 크게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다우는 금요일 0.7% 하락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2.2%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1.3%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지난주 흐름을 살펴보면 오랜만에 꽤 큰 폭으로 하락한 한 주였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죠. 지난 한 주 S&P 500은 마이너스 2.3% 하락했고 나스닥은 지난주 마이너스 3.67% 하락했습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절대 매도도 하면 안 된다고 강조드렸는데요. 결국 기다리다 보니까 기회는 또 찾아오죠. 나스닥은 지난주 5일 연속 하락하게 되면서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20일 이평선을 터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S&P 500도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 20일 이평선 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멤버십 텔레그램에는 실시간으로 매수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하락한 주된 원인은 뭘까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었다. 즉,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진 이유입니다. 여러 연준 위원들과 파월까지 12월 금리 전망에 대해 불확실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로 상승하면서 연착륙과 골디락스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미국 증시였죠.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12월 금리 인하가 예상과 다르게 금리 동결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역대 대선의 해중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거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은 마치 가끔 비가 당연히 오는 것처럼 당연히 찾아오는 내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했냐? 올해 상승한 추세를 살펴보면 위에 상승 추세, 상단 저항선이 있고 아래 상승 추세, 하단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보고 여기 위쪽 구간에 있으면 오줄 구간, 여기 아래쪽에 있으면 웅줍 구간, 이렇게 큰 틀에서의 오줄 웅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전 저렇게 많이 올랐던 구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은 오늘이 저점이다 라면서 지금 매수 안 하고 뭐하냐 라는 댓글이 달릴 때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니까 더 좋은 웅덩이 기회가 찾아왔고 저 웅줍 구간에서 안전마진 확보와 함께 더 싸게 웅줍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오줄 구간에 도달해서 중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은 잠시 떨어지더라도 매도하지 마시고 잠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리니 매수도 하지 말고 관망하셔라. 즉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을 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니까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이 결국 찾아왔죠. 그리고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은 매수를 하셔도 되고 매수를 안 하셔도 되는 선택사항입니다. 현금 비중이 좀 많다면 좀 매수를 하시면 되고 현금 비중이 별로 없으시다면 매수를 안 하면 되죠. 그리고 전 이번에 1차 웅줍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영업 자금 계산 실수가 좀 있어서 급하게 현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이번 1차 매수 타이밍은 매수를 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슬슬 제가 불안해지는 부분이 뭐냐, 바로 다들 미국 주식은 마치 돈복사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2021년에 경험했던 과열 구간과 비슷합니다. 물론 내년에 하락장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슬슬 과열 초입 구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에 대해 최근 강조드리고 있으며 저 역시 내년에는 30%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을 계획입니다. 이는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주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과열 초입 구간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열 구간에서는 정말 이상한 별별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는데 이번에 키움증권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두가 다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개미들이 따라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때 증권사들은 이때 스스로로 떼돈을 벌어야겠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혹할 만한 ETF들을 막 출시합니다. 2022년에는 TMF와 TLT의 서학개미 순매수가 쏠리자
채권 레버리지 ETF도 출시했었죠. 그리고 채권 관련된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을 막 출시했죠. 그 이후 채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난주 금요일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과열 초입 구간으로 생각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막 상승하고 미국 주식도 상승하고 모든 자산들이 다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은 다 돈을 벌기 시작하고 뒤늦게 개미들이 따라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며 너도 나도 뛰어들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개미들을 결국 다 태우고 나서 옆집 아줌마까지 매수를 끝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매수할 사람들, 즉 매수 수요는 없어지게 되고 결국 조정 또는 하락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지금 이제 하락한다, 내년에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비는 해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트럼프 1기 때 1년차 2017년 나스닥 주가 추이를 보면 무려 1년 동안 31%나 상승했던 데이터를 볼 수 있고 큰 변동성 없이 우상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2년차 2018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핑곗거리로 나스닥은 매우 큰 변동성을 보여주며 결국 제자리에 머물렀는데 대다수는 10월 고점에 매수했을 테고 12월 저점에 마이너스 20%로 패닉셀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개미들을 다 떨구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미국 증시를 볼 수 있죠. 즉 현재 우리가 하락 시점을 맞출 수도 없고 어디까지 강세장이 지속될지도 맞출 수 없지만 슬슬 쓰나미에 대비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제 지금 현금 비중은 약 15% 정도입니다. 내년엔 이 현금 비중을 30% 정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당연히 실시간으로 멤버십 텔레그램에서는 이 현금 비중에 대한 정보와 매수 매도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의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께서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에 맞게 현금 비중을 가지시고 오르면 주식이 오르니까 자산 상승으로 단기적 땡큐, 떨어져도 현금 비중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싸게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땡큐,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5주 롱접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지금 이 강세장 과열을 즐기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현금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절대 강세장 과열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상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강세장을 즐기면서도 하락장에 대한 대비만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강세장에서 자산을 좀 더 불리시고 만약 언제든 결국 하락장이 찾아온다면 그때 제대로 기회 한번 또 잡아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